지난해 있는 이런 용담댐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독립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휴스턴 국제영화제에 가서 작품상 그리고 편집상 그리고 이관왕을 받으면서 상까지 받았던 이민영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현재 진안 정천면에 살고 계시고 저도 그쪽에서 영상 작업을 하면서 진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사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역에서 제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됐고 제가 나고 자란 이 진안과 용담댐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제가 영화 속에 담아내고 풀어냈는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제목은 영화로 바라본 진안 이렇게 되어 있고 영화에 담긴 삶의 흔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화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영화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경치 좋은 자리라는 용담댐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어떤 장소들을 가지고 만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문화 콘텐츠로서 영상이든 소설이든 이런 문화 콘텐츠로서 우리 지역이 가진 우리의 생활 공간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사실 여기에서 쭉 부모님은 계속 살고 계시고요. 진안에서 저는 학교나 일을 하러 도예지로 서울로 나갔다가 방송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쪽 일을 하다가 영화 쪽 일을 서울에서 조금 하다가 진안에 내려와서 진안에서 혹시 주민 시네마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제가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안에서 또 한 5년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주민 시네마 스쿨이 개강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영상 작업과 미디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치 좋은 자리라는 영화는 용담댐 수몰지를 배경으로 해서 용담댐 수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될 때 그런 시위라든지 수몰되는 과정이 아니라 수몰되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자 주인공이 수몰의 경험을 가지고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겪었던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댐이 수몰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수위가 계속 바뀌어요. 원래는 보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곳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물이 차오르게 돼서 보상이 진행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다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수몰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인데 사람들이 항상 일상 속에서도 일탈과 여행의 충동도 느끼지만 일탈을 하거나 외지에 나가면 고향의 동경을 지니게 된다고 해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방송 일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항상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진안과 용담댐에서의 기억들이 항상 이 이야기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EBS 다큐프라임의 우포늪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우포늪 사람들이라고 이것도 용담댐하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인데 람사르 습지라는 습지가 지정되면서 우포늪에 사시던 주민분들이 자기가 하던 일들이나 그런 생업들을 뭔가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작업을 제가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용담댐의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늘 있다가 진안에 내려와서 용담댐의 이 사람들 가지고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용담댐 다 근처 가보셨나요? 네. 네, 자주 가시나요? 네.
아마 그쪽이 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가끔씩 거기가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죠. 봄에는. 여름에는 또 드라이브 코스에 실록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많이 드라이브 코스로 또 외지인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용담댐 아래 보시면 이렇게 물이 빠진 공간들이 한 4년 전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차서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사실 없는 풍경들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막 지난해 이제 일을 하다가 쉬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지금처럼 물이 차 있는 풍경이 아니라 이렇게 물이 다 빠져서 도로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시장공사에서 물을 채우지 않고 계속 빼놓은 상태여서 옛날 도로, 집터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고편에 보시면 할머니 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할머니 대사에 보면 물 빠지면 시날 나와서 금방 들판되고 비 오고 물 차면 어새 다 사라지고 이 대사가 그 제가 이 영화 준비하면서 이 주변에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동네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대사에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사실 이런 지리적인 그런 특성이나 환경들이 주민들의 삶에 녹아있고 이 대사에 그대로 녹아있어서 저 대사를 영화 시나리오를 꼭 써봐야겠다. 그래서 영화를 이제 준비하고 장소를 보면서 주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수몰민이셨던 저희 부모님도 많이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이제 다시는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게 이제 더 이상 물을 안 뺀대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 속에 이 마지막 물이 빠졌던 옛날 스몰지 마을 풍경이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 17년도에 물이 빠져 있었던 상류 풍경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정천면에 하나로마트 아시나요? 네, 바로 그 밑에 체령공원이에요. 네, 체령공원 밑에 거기. 지금은 물 차서 전혀 흔적도 없는데 딱 거기에서 저희가 영화 촬영을 이 물 빠져 있을 때 거기에서 다 했었어요. 아까 주인공이 걸어가던 그 아스팔트 길 이런 데가 다 지금 물 속에 잠겨 있지만 네, 바로 거기였습니다. 네, 신촌 가는 길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신촌 가는 길도 바로 정천 면소재지였던 장소. 네. 여기 정천 분이 정천 사셨거나 이제 사셨거나 지금 살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아마 여기 장소 보시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 네, 사실 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판만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집 옆인데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다 지금은 잠겼지만 저렇게 관공서에 빨간색 표시도 여기 이렇게 아스팔트가 사실 이거 촬영할 때 이 아스팔트 남아있는 이거를 찍으면 이게 문제가 될까봐 좀 그러기도 했는데 여기가 다 지금 물에 잠겨 있어요. 노란 선도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노란 선이 중앙선이 살짝 남아있거든요. 아스팔트 도로에.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이런 도로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이나 이 짧은 영상만 봤을 때는 누가 이거 저쪽 개화도 쪽에 이렇게 길게 넓게 이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찍었냐고 어디서 찍었냐고 장소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천에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도시에서 봤을 때는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진안공원길 그 등날리기 행사도 했었고 행사도 몇 번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장소들이 여기도 지금 관공서 옛날 면사무소 자리거든요. 정천면 그런 관공서의 콘크리트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길도 남아있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 건물 터 사이에 길이 이렇게 있는 건데 영화 속에서 이제 보면은 길이 물속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물속에 잠긴 길을 주인공이 건너는 그런 느낌을 줄 때 굉장히 잘 활용했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제가 지역을 영화로 담은 이제 몇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이런 발전이나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화 속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농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또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게 우리 농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들은 다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주민이 되거나 혹은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어부가 된 그런 등장인물들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댐이 개발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상 문제가 있었죠. 땅이 있는 사람은 보상을 잘 받기도 했고, 또 땅이 없는 사람은 뭔가 땅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임대를 해서 살던 사람들은 뭐 보상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돈으로 인해서 엇갈린 삶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농부에서 어부가 된 사람들, 이런 주인공들을 영화 속에 등장을 시켰었어요. 내가 농부인지 어부인지 모르겠다, 이 대사도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농사를, 원래 산속 사람들이니까 산속 정천 쪽이 곡감, 인삼, 또 뭐 밭농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이제 주업은 아니지만 배를 몰고 어업권을 가지고 그물 쳐서 물고기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붕어 약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이 아예 달라졌죠. 약간 부업이긴 하지만 그런 특징들을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로 많이 삽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 속에 좀 넣어보려고 시나리오 준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작기를 한번 보면, 영화의 이제 제작 단계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 모든 영화든 영상이든 기획이든 다 이런 단계를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어떤 소재로 할지, 뭐 시나리오를 쓸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계획을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촬영한 다음에 이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이제 재작년에, 사실 아까 휴스턴 국제영화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휴스턴 국제영화제 가기 전에 또 서울에서 서울독립영화제라고 거기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고, 사실 지금 지역에서 상영을 제일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많이 보고 싶다고 문의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에서 어떻게 하면 좀 상영을 할 수 있을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나 장소에 대한 것들, 아까 같이 아스팔트가 남아있는 그 도로를 과연 그냥 찍어도 될까,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이 내가 속한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과연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사실 이 장소에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보시는 이 느낌과 아예 이걸 모르는 분들이 보실 때는 또 느낌이 다르겠죠. 사실 영화를 지난해서 상영을 했을 때 많이 혼났어요. 아니 용담댐을 좀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찍지, 경치 좋은 자리 제목만 보면 수려하고 아름다운 걸 찍은 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어둡고 슬픈 내용만 있느냐, 여주인공의 좀 약간 슬픈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이 혼났어요. 거기서 사셨던 분들이나 애정을 가지신 분들께는 좀 아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넘겨서,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누구에게나 믿어질 수 있고, 아 저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정말 저렇게 수몰민들이 있었고 수몰민들이 저렇게 뭐 보상 잘 받아서 집도 잘 짓고 이사 잘 간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도시로 떠돌면서 힘들게 산 사람도 있고, 이제 영화 속에 보상금 사기 맞은 사람도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집 잘 짓고 예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만 부각시켜서 보여주느냐. 많이 혼났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작가 자신의 경험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보상을 아예 못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스몰로 한 개 턱걸이에 걸려 있었거든요. 5m만 가면 보상지인데
한 5m에서 10m 사이로 저희 부모님은 보상 못 받고 그 자리에 아직도 30년째 살고 계세요. 그래서 수몰 과정을 다 보셨어요. 보상도 못 받는데 데모도 하러 가셨대요. 그 사람들 그 보상 받으려고 데모하는데 수몰 제한 지역에도 안 걸려 있는데 같이 가서 막 데모하셨대요. 거기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셨대요. 마을 사람들이 가니까 다 같이. 막 그렇게 사실 저희 부모님은 보상도 못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관찰자, 저도 그렇고 관찰자 입장이었지 수몰민 그 자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몰 당시에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고, 사실 그런 사기받거나 뭐 이렇게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의 얘기는 픽션으로 많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진짜 수몰민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제 사기받은 사람이 잘 된 사람 중에 몇 명이라고 저렇게 사기받은 사람만 강조해서 너 이렇게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 영화가 사실 배경은 정천이고 용담댐이지만 이런 댐이나 개발로 인해서 이런 사연이 있는 사실 모든 이야기의 사람들에게 좀 적용되고 그분들 모두에게 좀 공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도 넣고 비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좀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보여드릴 때 혼날까봐 많이 걱정이 돼요. 네. 그 제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한번 저희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 전주에 그 용담댐 수몰되고 나서 이사가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날 영화를 전북대학교에 한 80분 정도가 보러 오셨는데 40분 정도가 수몰민, 여기 정천 사시다가 용담 사시다가 수몰돼서 전주 오신 분들, 이렇게 줄글로 된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주민분들을 만나서 저희 부모님이나 뭐 동네 주민분들 혹은 뭐 사는 주민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뭔가 장소와 인물과 좀 대사가 있는, 사실 소설하고도 비슷해요. 소설책하고도 그런 지문 설명이 있고 대사가 있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 시나리오에 맞는 촬영 장소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가서 찍을 화면대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같이, 사실 이건 제가 전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경치 좋은 자리는 박중건 감독님이라는 공동 연출을 한 감독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경력도 많으시고 또 촬영 감독님이셔서 그 박중건 감독님과 함께 촬영지를 다 이렇게 찍을 장소를 먼저 사진으로 장소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진안 시장이에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진안 시장. 그리고 뭐 우체국, 파출소, 영화에 나오는 장소들을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진안 밖으로 나가지 말자, 진안 안에서만 한번 찍어보자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안에서 다 저희가 촬영을 했었고, 사실 73분의 영화 동안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나오는데 그 장소들을 영화 찍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버스 정류장 정말 정천이나 진안 쪽에 흔히 있는 이 아니라 사실 저거 옛날 거죠. 요즘 다 신식으로 바뀌었죠, 버스 정류장이. 그래서 옛날 버스 정류장 찾느라 좀 어려웠어요. 좀 옛스러운 느낌을 찾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슈퍼들, 도로. 그래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친숙한 느낌이 드는 장소들에서 영화를 찍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섭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우리 동네인가 아닌가 싶은 착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영화를 보는 관객이 이게 좀 더 실제 상황이고 저 상황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에는 그 전문 배우분들이 출연을 안 하셨어요. 다 진안의 주민분들이나 혹은 이제 일반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영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민분들과 영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만난 이제 주민분들과 함께, 그리고
제 가족들과 함께 그때 수몰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소로 찍는데 나오는 사람들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을 섭외를 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때 당시에 없었어도 지금 그 장소 진안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 느낌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여주인공은 저희 언니예요. 아까 예고편에 이제 유골함 들고 걸어가던 그 사람은 저희 언니고, 아까 또 예고편에서 할머니랑 둘이 대화하고 있었죠.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네, 어머니예요. 사실 그 어머니로 찍게 된 것도 사연이 있는 게, 대사가 굉장히 길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어르신 한 분을 섭외해서 찍는데 이제 대사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하셔서 찍다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못하겠다라고 하셔서 현장에서 급하게 이제 투입을 해서 찍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엄마랑 딸이 또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또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이제 지역 주민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찍은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 배우가 이렇게 TV에 나오고 이런 굉장히 좀 멀리 있고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처럼 배우가 섭외가 되고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배우를 화면 안에 이제 위치를 시키고 카메라 이제 화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카메라로 인물을 잡고 어떻게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만화처럼 설명하는 스토리보드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면을 다 거의 손으로 미리 그려서 회의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들과 공유를 하고 이제 이대로 다 찍지는 않겠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영화의 내용들을 어떻게 찍을지. 여기 보시면은 옆에는 카메라 화면들이 이제 어떻게 찍을지가 있고 저쪽에는 대사와 상황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콘티라고도 하고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너무 장소 위치가 진앙군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명을 좀 가렸어요. 지명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지명 같은 것도 가짜로 꾸며서 넣고, 혹시 모를 이제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 소품, 미술 소품을 이렇게 버스 정류장 하나하나에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술 소품들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작업이 될 것 같죠? 저희가 영화 사전 준비하는 데만 거의 한 7,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 8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메이킹 사진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 이렇게 그 배 타고 가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는 면사무소예요. 정천면 면사무소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천 면사무소, 사실 다 저희 집 근처, 정천 면사무소, 정천 우체국,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집이에요. 네, 저희 집. 그래서 제가 섭외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동원해서 사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셨고 이제 굉장히 또 좋게 봐주시고 해서 무사히 영화를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영화 속에 언제든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시나리오에 보면 경찰관 대사, 뭐 먼저 이제 저기 씬해서 경찰서라고 장소가 있고, 이제 뭔가 여자 주인공 정희거든요. 정희의 이제 행동, 멍하니 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주인공의 모습이라고 이제 행동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경찰관이 여주인공을 이렇게 부르면서 신문하는,
거기서 화장한 거 뭐 보셨죠?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하고 그 신문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에요. 여주인공을 지금 화면의 정가운데에 가슴까지 이렇게 잡겠다라고 그려놓은 거는 실제로 저런 식으로 사람을 배경으로 이렇게 촬영이 됐고요. 이렇게 주인공과 경찰관이 앉아있는 장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촬영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여주인공과 이 경찰이 신문을 하는 장면은 실제로 좀 뒤에 서 계신데 이렇게 촬영이 됐고, 사실 영화 색감도 좀 어둡고 상황도 제일 심각한 장면,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심각한 장면인데 제작 과정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우리 지역 진안 그리고 용담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제작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들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영화나 영상이라는 게 그렇게 막 다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미리 내용에 대한 것들 계획을 세우고 미리 찍을 장면들 촬영을 해보고 그걸 직접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신가요?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나요? 그쵸? 그렇지 않아 보이죠? 주인분들과 제가 시네마스쿨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면 자신의 동네나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소품 이런 거는 네.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빌려주는 곳들도 있고 대여를 해주는 곳들도 있어요. 이제 의상을 대여해주는 그런 스튜디오도 있고, 저희는 장소 빌리면서 저희가 저예산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빌려주셨어요. 네, 이 지역에 저희 집이 진안이고 정천인데 이제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 해서 장소도 무료로 빌려주시고, 저는 정말 사실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언니예요. 저희 친언니. 사실 저는 이 스몰 당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사실 3학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니는 저보다 3살 위라서 훨씬 기억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데모도 가봤다고. 저는 데모까지는 그렇게 안 가봤는데 그런 데들도 가보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제작 기한이 좀 길게 걸렸어요, 영화가. 그 이유가 저희 언니의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언니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영화를 찍는 중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 뱃속에 생긴 아기가 지금 4살이에요. 3살 반.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신기하게, 사실 뭐 영화 안 찍었어도 뭐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는 이제 모르는 거지만 이때가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언니가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굉장히 막 떨면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고 이런 식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상영했을 때 주민분들이 출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었어요. 네, 주민분들인지 몰랐다는 분들도 많았고, 사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저희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아요. 이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장소나 이야기를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앞으로 저희 숙제일 것 같아요. 사실 아는 분들이나 보는 그 장소를 아는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또 영화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촬영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쭉 찍었으면 몇 달 걸렸을 텐데 쉬고 이러느라고 총 제작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래 걸렸어요. 편집까지 해서 한 2년 반 정도. 네, 오래 걸렸죠. 그리고 또 생업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에 오기까지 뱃속에 있던 조카가 영화를 같이 보러 왔었어요. 이렇게 여러 계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네. 보면은 앞뒤 구분 없이 구매된 걸 다 찍어놓고 네.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제 사계절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계절마다 그 포인트, 장소나 이런 풍경들을 잡아서 촬영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게 사실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계절이 다른 1년에 찍어서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겨울 배경이어야 되는데
이제 막 너무 초록초록해지고 갈대가 있어야 되는데 막 새싹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보이고 이제 관객들이 튀지 않게 그렇게 맞추는 작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네마스쿨은 이런 지역의 우리 동네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입구에서부터 쭉 마을을 들어간 그런 구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명패들도 사실 처음 봤어요. 지나다닐 때는 그냥 몰랐는데 마을에 이렇게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명패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장소의 이름 그리고 이 마을의 뭐 이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그쵸 전설이랄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 이런 공간이 얼마나 오래됐고 뭐 왜 있고 언제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영상이 보는 사람도 훨씬 이해하기도 좋고 또 이제 좀 더 흥미도 생기고 또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또 풍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영상을 구성할 때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 좋은 장소들이 많고 진짜 하나하나가 여기 보면 다 영화 진짜 배경으로 써도 좋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장소들이 진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시에는 동네에 아파트, 뭐 건물, 마트, 길 이런 것밖에 없지 이런 문화재나 이런 풍경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도시에서 이렇게 수업을 주민분들과 해봐도 찍을 게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주민분들, 뭐 이웃과의 갈등, 뭐 도로 사고, 뭐 이런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이야기는 장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는 이미 주변에 정말 좋은 이야기를 가진 장소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 장소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영상을 만들어도 대여섯 가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 누가 심었고 몇 년 됐고 뭐 무슨 일이 이 나무에 있었고 뭐 콘크리트를 왜 바르게 됐고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정말 이제 누구나 한번 찍어보고 간단한 어플로 편집해볼 수 있는 자기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정말 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될지 뭐 찍는 방법이나 뭐 만드는 방법,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지역과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이로 인한 갈등들도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인 것부터 뭐 아까 말했던 아파트로 인해서 산이 깎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파트에 이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보금자리일 것이고 그 산을 좋아하고 아꼈던 주민들에게는 아쉽고 그쵸 아쉽고 좀 뭔가 이런 변화하는 게 슬프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놓으시면 진짜 누군가가 이런 변화 과정을 촬영하고 만들고 싶다 다큐멘터리나 영화로 해서 누군가 요청했을 때 영상에 삽입할 수도 있겠죠. 전주에서는 그 우리 동네 기억 뭐 동심찾기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싹 모으는 작업을 한 4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길 변화한 거, 시장 변화한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진안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정말 이 변화된 모습들을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찍은 사진들, 역사, 진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작업을 해봐도 정말 좀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그런 걸 모으고 했더라고요. 네. 이런 개인의 사실 역사가 어떻게 보면 진안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을 한번 기록하고 이거를 지금 당장 영상으로 만들거나 뭔가 콘텐츠로 만들지 않아도 진짜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많이 좀 주변의 풍경들을 기록하시고 좀 담아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마을과 문화재 등 역사적인 배경들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되겠죠. 진안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 마이산이죠. 네, 사실 마이산이 정말 랜드마크인데 관광지로 소개만 많이 됐지 뭐 영화 속에 나오거나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거나 노출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마이산? 뭐 지난번에도 선전할 때 그쵸. 광고할 때 이제 나오지 뭐 배경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마이산을 배경으로 뭔가 이야기를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이산 드라마에 나왔었나요? 마이산 드라마 용담댐 쪽은 좀 많이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왔었는데 마이산도 나왔을 수 있게 워낙 유명합니다. 이런 중요한 뭔가 눈에 확 띄는 랜드마크들 혹은 기후적인 면 진안이 다른 동네보다 춥죠. 춥고 기온도 여름에 원래 시원했는데 이제 시원하지 않죠. 여름에도 진안 덥죠. 겨울에도 눈 많이 왔었는데 이제 눈도 많이 안 오고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적인 또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영화의 소재, 영상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사는 곳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다양하고 또 우리가 제일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제일 잘 안다는 거. 아까 그 남들은 모르는 그런 마을의 또 유적이나 장소들도 알고 있고 또 마을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이 영화의 소재는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둘러보고 찾아보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그리고 주민분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야기가 훨씬 영상이 풍부해지고 또 사실적인 사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산을 보니까 좀 달라 보이죠? 네. 마이산이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이산은 각도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각도에 따라서 말의 귀처럼 보인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계절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고 그래서 한 장소에 이렇게 설화도 많이 깃들어 있고 마이산이 제가 중학교를 여기서 중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게 마이산 설화 학교에서 안마의봉과 뭐 순마의봉의 신선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우면서 자랐어요.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서 컸으면 이런 이야기 몰랐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탑사. 탑사에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 탑사에 대한 것도 있고 옆에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원현장 꽃잔디마을. 네. 여기도 저는 이게 군이나 이제 지역에서 같이 마을에서 조성을 하거나 한 줄 알았는데 개인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키우신 거라고. 그 뒤에 지금은 이제 마을과 군에서 같이 이제 뭐 축제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처음에 개인 한 분이 저렇게 시작해서 저 큰 동산을 저렇게 꽃으로 키우기 시작하셨다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또 숨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방송에 짧게는 많이 나갔지만 이런 것도 막 크게 부각돼서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옆에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저긴 잘 모르실까요? 아시네요? 역시 네 보이시나요? 혹시 어딘지? 절벽이 이렇게 깎여있는 네 저희가 죽도 신안의 상정 쪽에 있는 죽도 캠핑 많이 가요. 네 요즘 캠핑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기 죽도 정열이의 전설이 스며있다는 죽도 근데 저기가 원래 저렇게 깎여있는 데가 아니라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저기를 인위적으로 저렇게 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폭포가 쓰이는데 네, 저도 저기가 원래 자연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들어서 네, 저기 장소에 대해서 그것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정말 저런 멋진 풍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긴 아예 자막이 있긴 한데 북이 메타세카이어길 그쪽도 광고 최근에도 광고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메타세카이어길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옆에는 혹시 맞습니다. 다 하시네요. 네, 구봉산 구름다리 사실 저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셨나요? 역시 네 저도 아직 못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 봐야 되는데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요. 1시간?
생각보다 가파른가요? 네, 생각보다 가파르고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저쪽에 올라가면 용담댐 그 용담호까지도 보이나요? 보여요. 그렇죠,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풍경이 멋지다고 들었는데 아직 저도 못 가봤어요. 여기서 영화 찍으려면 저 구봉산을 안 올라가 보고 어떻게 영화를 찍냐고 많이 혼났어요. 저기 올라가서 보는 풍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해서 저도 조만간 올라가 보려고요. 굉장히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가 바로 구봉산이 보이고 자, 그 옆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청반산? 천반산. 한국 폭포? 뭐지? 여기 운이란 반이람을 위에서 본 풍경. 네, 위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정말 멋진 풍경들도 많고 네, 이렇게 운이란 반이람도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운이란 반이람 많이 가보셨나요? 여름에 많이 가죠. 보통. 고로쇠 축제 할 때도 가시고 저희가 고로쇠 축제도 하니까 이 운이란 반이람이라는 지명의 시작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지었고 언제 이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이게 행정상의 지명이 아니래요. 이게 옛날 그 고어에서 나온 거라서 여기에 그 미스터리를 누가 풀어주실 주민분이 있을지 작년 시네마스쿨 할 때 저희가 막 찾았었는데 지역 주민분들도 모르세요. 이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운이란 반이람. 근데 이게 그냥 내려져 오다가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명소의 이름처럼 붙은 건데 그래서 이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 때 좋은 건 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도 구전을 통해서 누군가는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영상을 만들 때 혹은 이야기를 만들 때 이 지역의 이야기들을 활용할 때 정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문화 콘텐츠들, 장소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 때. 네. 이 운이란 반이람 미스테리. 이 운이란 반이람 이름도 저쪽 그 이 계곡의 끝이 운이람이고 뭐 반대쪽 끝이 반이람이라서 합쳐서 운이람 반이람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설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첫 시작이 뭔지가 네, 학술적으로 이렇게 딱 누가 지었다 행정상 뭘 했다 이런 게 없어서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또 변화하는 이런 우리 지역의 풍경들에 대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사시는 그 용담호에서 어부일 하시는 그 어부 아저씨의 장면인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문화적으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글을 뭐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 연결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몰랐던 원감정 마을의 문화유산들을 본 것처럼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또는 우리 가족이나 사람 사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고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크게는 지역을 뭔가 변화시키는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아파트가 산이 하나 깎여서 생기는 그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봤던 사람들의 심정도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걸 부정적으로 어떻게 산을 깎고 아파트를 세워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그래 저기 와서 새 삶을 꾸리고 새 자기의 보금자리를 꾸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것도 누군가의 새로운 또 기회나 터전이 될 수 있겠구나 이해하는 그런 것들도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의 힘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그래서 제가 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영상을 어디선가 딱 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전 이 영상을 어디서 보셨는지 사실 알아요.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북한 노인학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날학교는. 저는 사실은 노인학교만 생각했는데 행복자가 붙으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노인학교 오시는 분들은 아주 행복해하세요. 지금은 이제 한글반은 방학이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오기는 힘드니까 기능 붙이는 사람들의 재능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아니 행복한 노인학교 와서 놀고 놀았다고 한자 배우는 게 재미있고 좋죠. 나는 이런 자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한글학교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아이고 연극도 했지 그저 책도 냈지 뭐 시집도 냈지 어디 가면 뭐 식당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것도 알지 차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 다 알지 이런 거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가르치고 생긴 젊어도 구석구석이 좀 알아봐갖고 가르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능 많이 하시갖고. 우리가 3번 학교니까 이게 탁구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들도 탁구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들 탁구 강사로서 제 재능을 이렇게 좀 지역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꿈꾸는 공방은요, 저희 귀농하신 엄마들, 귀촌하신 엄마들이 좀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공에 홈패션, 그 다음에 무슨 천연 염색도 있고요, 천연 제품도 있고 도장도 있고, 그러니까 귀농 귀촌하신 분이 많아질수록 좀 계속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귀농한 지 지금 5년 됐어요. 저 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 칠 때도 없고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엄마들을 이렇게 만나고 만들기도 하고 정보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고 저희가 귀촌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산야초나 산에서 나는 풀, 나무, 약초 이런 것들을 이용할 기회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동아리 활동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 동아리 활동 이름은 알먹산이라고 알고 먹는 산야초. 꽃도 많고 새수도 많아서 저희가 자주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거의 매주 만나서 저기 짜맞지도 만들고 꽃도 따고 잎도 따고 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먹을 때 우리 마을 어르신들, 할머니, 뭐 독거노인 이런 분들 조금씩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으면은 다 좋은 약초들이고 그 과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그 귀농귀촌인 특히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지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안식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팜파티는 이제 농장에서 자기 농장을 홍보하고 또 자기들 그 거래처들을 VIP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힐링하면서 그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팜파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도시민들하고 농촌하고 교류하는데 여파라는 데는 이 팜파티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자들이 일일이 문서를 모아서 시간씩 모아서 우리 이 지역
사실 딱 메시지가 명확하죠. 이 영상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난해에서 귀농하신 분들의 그 동아리 모임 같은 거를 결성을 하는,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는 다양한 귀농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마을이나 이런 이미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인터뷰도 나오고 활동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쵸? 굉장히 영상이 아까보다 좀 풍부하죠, 내용이.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명확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과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진안으로 오세요. 다양한 활동이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형태는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뭔가 귀농에 대한, 귀농을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지난해 지금 귀농해서 살고 계신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분들에게 뭔가 안내서처럼 이런 영상들을 만드셨었어요. 이것도 이제 시네마스쿨을 통해서 만들었었고요. 이 영상은 진안 군청 안에 그 민원실 앞에 디스플레이에 이 영상이 틀어지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귀농하신 분들 중에 저런 동아리가 있었냐고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런 재능 기부에 대해서 아까 첫 장면이 할머님들 한글 가르쳐 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아까 아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 네 맞아요, 박호임 선생님, 네 귀농하셔가지고 이제 그 마을 할머님들께 한글도 가르쳐 드리고 시도 쓰고 책도 내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좋았고, 아까 이야기보다 좀 구성이, 이거는 내용이 줄거리도 있고 기승전결도 있죠. 뭔가 지난해 이제 처음에는 쭉 재능 기부와 뭐 그런 동아리 활동과 팜파티까지 나오다가 끝에는 이제 뭔가 지난해 왜 오게 됐고 지난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아서 영상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려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마을에서 주민분들과 영화를 찍고 있는 신지승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마을 영화 감독님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마을은 그 자체로 자기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만의 얼굴이 있듯이 자기 마을만의 아까 말했던 전설, 민속 신앙들, 노래들, 추억들이 있고,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속에 이야기들이 숨어서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깨쳐야 할 이야기가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와닿아서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다 이런 우리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얼굴을 찾고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특별할 게 없지만 뭔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영화 찍어야 돼, 저 사람 주인공으로 영화 하나 만들어야 돼 될 정도로 재밌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독특한 분이, 재밌게 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